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이 전에 사실 기술교육대학이니까 수사출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 쪽에서 하고 있는 몇 가지 리서치들을 좀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사실 기술혁신 활동들도 기업 지배구조에 의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하고 있는 어떤 기술의 혁신들, R&D 투자들 그런 것들이 이제 해외의 이런 혁신 활동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 설명하는 이런 이제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역시 약간의 영미식의 그런 이제 산업 구조 그리고 영미식의 기업 지배구조 시스템 하에서는 주주 중심의 그런 기업 지배구조 하에서 그런 의미에서는 약간 벤처 창업적인 신기술, 신산업 쪽이 적합한 기업 지배구조고 그런 쪽에서 그런 기업 지배구조 하에서는 신기술 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이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유럽식의 그런 기업 지배구조 사실 저희는 이제 독일식의 그런 기업 지배구조 시스템이 많이 돼 있죠. 일본을 거쳐온 우리나라의 독일식의 그런 기업 지배구조 시스템인데 그런 유럽식의 전통적인 그런 기업 지배구조 시스템 하에서는 전통적인 산업들, 그러니까 오래된 숙련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조선 산업이라든지 대규모 기계장치 산업들이 상당히 유리하게 혁신 활동의 조건들을 형성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독특한 케이스인데요. 사실은 전통적으로 이런 일본식의 그런 기업 지배구조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고 대규모 기업 집단들의 투자 구조를 통해서 기업 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을 통해서 사실은 자동차나 조선이나 기계산업 쪽에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만 또 첨단 산업 쪽에서도 사실은 벤처, 게임 산업이라는 쪽에서는 벤처들 창업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산업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혁신과 이런 기업 지배구조 이런 관점에서는 참 우리나라가 좀 독특한 케이스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숫자 구조와 이런 소유 구조, 지배 구조와 기술혁신 활동들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토론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해외의 순환 출자 구조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는데요. 일단 이제 순환 출자 구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해외의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아니면 해외의 어떤 제도적인 상황들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한국이 가지는 그런 특징들이 무엇인가를 좀 비교해보고자 하는 게 저희 토론의 요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김정호 교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 순환 출자 구조라는 것들을 그 자체로만 보기보다는 사실은 이 순환 출자가 가지는 효과들을 낼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환 출자 구조가 어떤 피라미드 출자 구조와 더불어서 어떤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작용한다라고 보통 보고 그런 것을 이제 그 영어 리터리처에서는 컨트롤 이낸싱 미케니즘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CEM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컨트롤 이낸싱 미케니즘 중에 하나로 사실 이제 피라미드 출자와 상호 출자가 있고 사실은 이제 순환 출자라는 말은 영어식 표현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사실은 영어식 표현에서는 영어 리터리처에서는 순환 출자라는 말은 사실은 그냥 상호 출자면 상호 출자고 피라미드 출자면 피라미드 출자지 이제 순환 출자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지 않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아까 이제 김정 교수님 소개해 주셨던 것 같은 차등 의결권, 복수 의결권, 주주 간 합의, 쉐어홀더 어그리먼트 아니면 이제 우선주와 같은 거 한 13가지 정도의 이런 제도들이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피라미드 출자 구조나 순환 출자 과정 같은 그것을 통한 지배권 강화를 낼 수 있는 수단들이 한 13가지 정도 제도로 보통 얘기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EU 측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2007년도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논의되고 있는 많은 이런 논의들은 소유권과 지배권 간의 괴리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분 행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들인데 사실 이런 쪽의 논의들은 금융 쪽에 대신 사실 이제 미국식의 주주 중심주의의 금융 쪽을 주장하시는 분들 쪽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유럽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서 유럽의 원래 금융 시스템은 은행 중심의, 투자은행 중심의 은행 중심의 시스템인데 그런 시스템들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유럽들도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우리나라처럼 많이 생기게 됐었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유럽도 이런 제도들을 조사하게 되는, 그래서 비교해서 어떤 것들이 좀 더 발전적인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나온 조사가 바로 EU의 2007년도의 조사입니다. 그래서 EU 회원국들하고 미국, 일본, 호주에 대상으로 해서 13개 지배권 강화 수단, 거기 중요한 종에 제가 하는데, 무결권주, 무결권 우선주, 무결권 상한제, 소유권 상한제, 황금주, 상호출자, 이런 걸 포함해서 태양투자 이런 것들 포함해서 한 13개 정도를 조사했는데, 이 회원국들 간에서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를 조사를 한 겁니다. 30페이지 여기 동안 제가 표를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만, 보시면은 좀 특징들이 일단 나타나는데요. 물론 거기 이제 보시면은 피라미드 숫자와 상호 숫자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이것들을 제한하는 국가들은 없습니다. 근데 상호 숫자 같은 경우에서는 상호 숫자의 비율을 이제 10%나 30% 이렇게 제한하는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저희 나라들도 상호 숫자에 대한 제한 비율들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순화 숫자라고 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은 상호 숫자가 극대화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화 숫자의 극대화된 형태가 아니라 어떤 상호 숫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개의 단계의 기업들이 있는 것하고 두 개의 기업 간의 상호 숫자하는 형태인데, 사실 이제 그 피라미드 숫자 관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들은 없었는데, 다중의결권 같은 경우에는 53% 국가가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13개의 CEM들 가운데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대부분 절반 이상의 CEM들이 활용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좀 특징들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들에게 시사점을 주는 특징인데, 전통적으로 일주 1의결권 법전통을 지키고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독일식의 그런 법제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인데, 그래서 상법하시는 분들은 일주 1의결권이 저희 나라도 거의 뭐, 이런 황금률 같은, 변할 수 없는 이런 법칙을 하시지만, 아무튼 그런 독일과 이제 독일식 받아들였던 일본과 우리나라 쪽에서 같은 또 일본식의 시스템들을 많이 받았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일주 1의결권 시스템들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특징들이 뭐냐면은 일주 1의결권을 보장하는 대신에 이런 피라미드 출자 구조, 아니면 출자 구조를 통한 기업 집단 구조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자유계약의 원칙을 중요시하는 사실 국가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주 1의결권은 사실은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계약 당사자들이 그 의결권, 그 주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의결권들을 상호 합의하에 의결권들을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이거는 이제 시장 당사자들이 계약에 의해서 결정해야 되는 이들도 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차등 의결권이 상당히 많이 발달을 해 있고, 그런 현상들도 보게 되면은 대부분 그런 차등 의결권과 피라미드 숫자들을 섞어서 활용하는 그런 형태들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사실 그런 법전통에 따라서 어떤 이제 그런 나올 수 있는 그런 지배권 강화 수단들의 형태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밑에 이번에 좀 소개드렸던 것은 거기서 EU 조사에서 조사한 상위 20건 이내의 기업들, 그리고 중간 규모의 기업들을 조사한 460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나 그런 것들이 쓰이고 있는지를 실제 기업들에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국가별로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말씀하신 대로 피라미드 출자 구조하고 다중의결권이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 출자 구조가 전체 기업의 27%에서 활용되고 있고, 다중의결권은 한 24% 정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가마다 이것이 활용 수단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데요. 프랑스나 스웨덴이나 네덜란드 같이 다중의결권이 허용되어 있는 법정통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다중의결권이 58%, 59%, 43%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독일이나 라틴식 법정통이 속한 이런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중의권이 0% 나타납니다. 네, 피라미드 숫자 구조가 많이 쓰이는 스웨덴, 벨기에, 독일 이런 국가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스웨덴이나 북부 국가들이 사실 이제 복지 국가입니다만은 이런 다중의결권과 피라미드 숫자 구조가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스웨덴이나 이런 북부 쪽의 국가들입니다. 네,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좀 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이제 상호 출자나 이런 것들이 같이 여기 소개되는 기준이 나오는데,
제가 좀 그 시각을 좀 달리해서 미국식은 사실 이제 그 피라미드 숫자 구조가 많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이제 법치적인 개념적인 상황 속에서 피라미드 숫자가 많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 미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정의결권들이 사용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지금 거기 이제 보시게 된 이제 몇 개 기업들에 대해서 그 사례들을 좀 조사를 했던 것들을 좀 일단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지금 보시면 32페이지, 33페이지, 34페이지, 그러니까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프랑스 기업들이 나타나는데요. 여기 잘 색깔이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진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대표적인 프랑스의 2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입니다. 그 기업들이 어떻게 숫자 구조로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몇 개의 가문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얽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의 구조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사실은 원래 그림인데 이제 유명한 기업들만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런 기업들 간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이제 지배권, 의결권과 지배권의 승수라는 것들, 뭐 차이, 의결권, 괴리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은 3배에서 4배 정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저희 기업 집단 출자 구조와 비슷한 정도의 그런 지배권 괴리, 뭐 의결권 승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게 되면 됩니다. 금융기관의 숫자 구조를 보여주는 것은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금융기관이라는 이제 숫자 구조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34페이지 보시면은 대만의 이제 포모사 쪽이라는 건데 이건 좀 오래된 것입니다. 여기 상호 숫자 구조와 중앙 숫자 구조가 다 있는데 전체 기업들은 한 30, 40개 됩니다. 전체 30, 40개 돼 있는 이제 기업 집단인데 그 중에 이제 4개의 기업이 이 4개 기업이 아시아 S&P 500에 들어가는 굉장히 거대한 기업들입니다. 그 기업들이 이제 서로 상호 숫자나 수자 숫자 구조를 넣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 다중의결권을 가진 대표적인 기업들로 아까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구글이나 버크셔나 비오콤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의결권 대비해서 실제 지분, 그러니까 실제 소유권 대비해서 의결권을 얼마만큼 행사하는지를 보게 되면은 뭐 3배에서 4배에서 10몇 배까지 20배까지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이제 기업들이 존재하게 되고 캐나다에 대해서도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그 출자 구조라는 거는 사실은 오히려 이런 피라미드 출자 구조나 어떤 복잡한 출자 구조를 갖지 않은 나라는 사실 오히려 미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보셔도 틀리지는 않은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사실은 그런 시장 규모가 전 세계 다른 나라보다 어물뚱하게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한 기업이 이렇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가 아니고 사실 상당히 주식들이 보편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신생하는 그런 첨단 기업들 같은 경우에 말씀해 주신 대로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차등결권 등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사실은 이제 봤을 때 물론 이제 수단출자에 대한 것이 논의의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수단출조에 대해서 사실은 해외에서 논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별로 이렇게 해외와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이런 피라미드 출자 구조와 차등결권이라는 주제만을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복잡한 이제 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만의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가 있고 특별히 저희 나라가 이제 개발상 국가에서 발전해왔던 과정이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이제 선진국들, 대부분의 선진국들을 비교한 겁니다만 개도국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개도국들의 출자 구조는 사실은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전하는 과정들에서 여러 가지 출자나 산업 진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해서 본다면 사실 저희들도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런 출자 구조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가겠습니다만은 이런 출자 구조들이 원래는 사실은 참 무슨 보편적으로 이렇게 나타났던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사실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